안녕하세요. 책이 있는 글터의 책 소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시도해봅니다. 저자나 등장인물이 직접 나타나 마치 독자 옆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건네듯 자신의 책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꾸며봤습니다. 주인공이나 작가를 직접 만난 듯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도 5월에 새로 나온 알짜배기 책들을 소개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도서는 책방거리 수사대 적자 독살의 비밀입니다. 한양의 책방거리에 나의 발걸음이 처음 닿았던 그때부터 나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발에 차이던 풍문기 한 장 홍길동이 왕이 되었다. 라고 적힌 그 문구가 내 가슴 속에 불편한 진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홍길동이라면 그런 결말을 맞을 수 없는 세상이 현실이 너무도 뚜렷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그런 가능성조차 상상하기 힘드니까. 나는 연희 양반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신분 덕분에 양반 축에도 끼지 못하는 위치에서 서자들의 아픔을, 여성들의 울분을 짙게 느끼며 살아왔다. 서울 저항의 상징이 되어버린 아버지 홍길동의 이야기는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다. 양반가의 적자 효진이 독살당하고 그 용의자로 서자인 우겸이 지목되었으니까 모든 시선이 서울들에게 쏠리고 우리 아버지마저 그 혐의에 연루되어 끌려가셨을 때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제 마음을 합쳐 사건의 중심을 파헤쳐야 했다. 책방거리 수사대의 다양한 인물들, 그러니까 양반가 도령윤희, 같은 방 여종 동지, 그리고 의금부의 포졸 두태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윤희는 서울과의 경상 자체가 생소한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나는 나라의 제도가 만든 그 한계를 넘어 연대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르기만 했던 윤희와 동지, 그리고 나, 각자의 자리에서 모난 구석 없는 둥근 달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마음을 합쳐가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려앉는 달빛처럼 우리의 마음도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신분의 장벽을 무력화시키고 나와 동지의 고난 속에서 윤희와 두태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갔다. 우리가 진정 찾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 그 배경에 깃든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변화는 작은 연대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달았고 그런 변화의 불씨는 여기 한양의 책방거리에서부터 일었다. 우리 이야기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 전해져 평등한 세상을 꿈꾸게 되기를 바랐다. 약자들이 눈에 띄지 않게 지워지는 세상을 넘어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하루하루가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그 열망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두 번째 도서는 촘스키와 무이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내 이름은 마리아. 이 이야기는 내가 지난 몇 년간 더 깊이 고민하면서 몸소 깨달아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회의 기득권과 위계 구조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주어진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 틀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열망이 나를 이 길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은 노엄 촘스키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소수가 명령하고 다수가 따르는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의 말은 내게 강력한 울림이 되었죠. 나는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가로막는 장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안락함에 길들여져 무언가를 변경하려는 시도조차 번거롭게 여기게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중 한 명인 호세 무이카의 조언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무이카는 승리를 삶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반복되는 넘어짐이죠. 하지만 그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 했습니다. 이 두 거인의 조언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개인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는 쉽게 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 길에서 지금도 걸어가고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바라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며 나와 같은 열망을 가진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변화는 완벽할 수 없겠지만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나 또한 여기서 행운을 빌며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도서는 경험의 멸종입니다. 내 이름은 경험의 멸종 이야기 속 주인공, 즉 인류의 한 구성원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끊임없이 마주하는 현실과 디지털이 얽힌 복잡한 세상의 한가운데 실제로 몸담고 살아가며 느꼈던 것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직접 느껴온 사람으로서 나는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 된 경험의 멸종이라는 개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길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며 사람들에게 길을 묻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도 앱 하나면 목적지에 정보 없이 도달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편리함 이상의 문제로 우리의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까지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기술은 매일같이 나에게 선택을 강요했고 어느새 나는 직접 경험보다는 기술로 매개된 경험을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1년간 소셜미디어 사용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투표권을 포기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 나는 소셜미디어를 더욱 중요시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기술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깊숙이 파고들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청소년은 후각을 잃더라도 선호하는 기술을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로 매개된 경험은 더 이상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우선적 선택이 되었고 이러한 선택은 혼란스럽고도 예측 불가능한 현실보다는 매끄럽고 실패할 가능성이 적은 기술 세계를 더 선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기술이 주는 유토피아적인 현실에 대한 회의를 던집니다. 과연 이 매끈한 기술 세계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곳인지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이 선택 앞에서 어떤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우리가 점점 더 우리라는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감을 느낍니다. 디지털 커뮤니티가 아닌 물리적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가상의 세계에 흡수되지 않고 인간다운 경험을 지속하기 위한 선택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직면한 선택입니다. 경험의 멸종은 회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의식적 결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경험의 멸종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라는 저자의 말처럼 나는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도서는 고래눈이 내리다입니다. 나는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이야기는 나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곤 하죠. 슬픔과 아픔이 쌓인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냐고. 그 답은 낯선 세계, 바로 고래눈이 내리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고정된 가치들이 무너지고 쓸모없다고 여긴 것들조차 눈부신 존재가 됩니다. 나는 이곳에서 버려짐의 의미를 찾았고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오래 기다리던 무언가를 만나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쓰게 된 배경은 내가 직접 겪은 아이러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면의 고통과 마주하며 나는 아름다운 눈송이가 되어갔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해하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던 순간 나는 비로소 고래눈이 내리다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김보영 작가가 그러했듯이 나도 이것이 단순한 SF 이야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책 속의 8가지 이야기는 심해, 우주, 그리고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질적 존재들 마이너스 때로는 기계, 때로는 데이터의 형태로 나타나는 주인공들을 다룹니다. 나는 그들의 용기와 그들이 직면한 현실 문제를 보며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고정된 관념을 넘어서기 위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고래눈이 내리다는 재생과 회복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깊고도 차가운 바다로 이 책을 여는 것은 마치 그곳을 헤엄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래눈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고 다른 이에게는 새로운 삶의 결말을 준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떠난 이에게 안부를 전하고 남은 사람은 그 속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그 힘이 이 소설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험을 즐기며 삶의 깊은 성찰과 상상력 속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5번째 도서는 기병과 마법사입니다. 나는 영윤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 책에서 나의 여정은 예고된 운명을 향해 그려집니다. 태생부터 운명은 나에게 잔혹했습니다. 왕의 형인 아버지 영유의 딸로 사라지기 위해선 숨죽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종마금과의 원치 않는 혼인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암살 시도로부터 살아남는 과정에서 난 의식하지 못한 채 내면의 마법에 눈 떴습니다. 내가 불러들인 곰개는 생사를 넘나들던 순간 나를 구해주었습니다. 왕족이면서도 사라져야 했던 나, 허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북방 술름으로의 유백일은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벽만으로 둘러싸인 미지의 거문담과 마주하게 되었고 다르나킨이라는 신비로운 기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나에게 새로운 연결을 가져다 주었고 1021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숫자는 운명의 실마리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각성과 여정은 폭군의 지배 아래 억눌린 세상을 구하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다르나킨과 같은 연대자들의 도움으로 나는 잃어버린 예언자들의 고리를 이어가며 세상의 비극을 막고자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가 아닌 연대의 힘으로 세계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배명훈 작가님은 이 판타지 서사를 통해 연결과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저항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소설 속의 세상은 마치 여기 현실의 연장선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모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시절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믿으며 나는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번 주 신간은 어땠나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책이 있다면 근처 서점에 가서 둘러보세요. 서점을 둘러보면 훨씬 더 다양한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